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양평의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주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토지와 건물이 경매 대상인데,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건물, 유치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평 청문, 그리고 번지가 나오고요. 숙박시설이라고 나옵니다. 토지가 168평, 건물은 29평. 여기에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토지 지분이면 정상적인 물건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네요. 감정가가 1억 9,400이고 두 번 유찰되어서 반값 9,526만 원에 2월 12일 날 경매가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물건의 경매 내용을 먼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토지가 관련돼 있으니까 토지의 어떤 제한 사항을 또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이제 요게 나오죠. 지금 나타나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토지가 어떤 지역, 지구, 그리고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거죠.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에서 비교적 건축이나 활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게 계획관리죠. 자, 자연보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주거용에 있어서 제한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면적이 나와 있고요. 또 대지라는 지목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번지를 좀 고쳐서 봐야 되는데, 이따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경매 대상인 토지가, 실제 이 동네를 지나가는 도로에 접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도로가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건축물이 없다면 이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는 도로가 닿냐 안 닿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요 도로가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닿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1045-6번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번지를 바꿔서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실제 도로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적도상 도로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는 또 이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쨌든 사실상 도로에 이 경매 대상인 아까 9번지, 다시 9번지가 전체적으로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이 도로로 되어 있는 몇 개의 번지가 아까 이 경매 물건에 있어서 다른 번지로 나온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다른 지번의 주택 소유자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출입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대지를 위해서 마을 도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이 전부 도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포함해서 경매 대상이니까 결국 이 대지는 도로와 닿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신축하는데 도로가 닿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테고요. 그리고 이미 건물이 또 신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조차 경매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까 위에서 지분이라고 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있는 대지는 지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한 필지의 토지고요. 나머지 출입로만 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지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건물을 생활 숙박이라는 약간 생소한 단어를 썼네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펜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이런 쪽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 숙박 시설은 도심으로 치면 레지던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거를 숙박 임대로도 영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은 도심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펜션의 의미로 이런 내용이 생활 숙박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만약 이걸 투자를 한다면 여기가 펜션 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동이죠. 한동 가고 펜션하기에는 영업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거용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도로가 닿는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나오는데 그건 이따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항상 등기부가 두 개가 나오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를 입찰을 하겠다면 당연히 살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유치권에 대한 신고가 있네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면서 유치권을 한 2번 정도 이미 다룬 것 같은데, 물론 짧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물론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치권은 공사비죠. 공사비인데 이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를 했다면 아마 두 가지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짓는 건축비의 공사, 그 다음에 그 건축을 하기 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거지만 토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당연히 이 경매 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직접 투입된 비용을 못 받았을 때 그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비켜주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고, 이게 성립한다면 결국 이 금액은 낙찰자의 부담이 되겠죠.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김 씨가 여기서 어떤 다른 권리가 없고요. 또 돈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배당이라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유치권이면 낙찰가와 별도로 3,9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은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정한 유치권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점유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공사업자가 자기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그리고 안 비켜줄 권리인데, 이 경매가 시작된 것이 19년 7월입니다. 그러면 이 경매 개시 이전부터 점유해야 된다는 게 유치권에 대한 판례거든요. 그렇다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이 물건을 조사하러 가는 법원의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이 유치권자의 점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면 또 감정평가사가 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사진 또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 그 어디에도 유치권자가 점유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허위의 유치권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낙찰받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좀 쉬운 편이다. 점유한다는 기록이 법원의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유치권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봐도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 그 사진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한 유치권이면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현수막을 거는 뭐 이런 정도로 유치권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 사진 어디에도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권은 뭐 허위이고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단지 하나 걸리는 것은 이제 낙찰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갔을 때 유치권에 대해서 은행은 좀 까다롭게 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기록이나 현장에서 충분히 자료를 모아서 은행에 입증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유치권이 성립은 안 하지만 그걸 서류상으로 입증하는 거는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물건을 다루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쭉 보여드리는 거는 이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건물이 깨끗한 편이고요. 도로도 어느 정도 잘 닦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은 일단 유치권은 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이한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위치, 장래성,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가, 그리고 투자성이 있나,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지도를 보거나 그 주변의 거래 상황을 보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밸류업입니다. 밸류맵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건데 이 주변에 거래가 많이 있었죠. 다가구 펜션이나 뭐 이렇게 신축 건물 또는 오래된 농가주택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있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없애버리고요. 일단 토지의 거래가 어느 정도에 됐나 평당. 자, 요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밸류맵을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용을 보면 뭐 위치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여기 이제 눈에 떠있죠. 2018년 오래되지 않은 평당 38만 원. 요거는 좀 오래됐네요. 요거 역시 38만 원. 그죠? 요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14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경매 대상인 토지가 이미 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 40평당 40 또는 좀 높게 본다면 50만 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격에 대한 판단이 일단 돼야 이게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감정평가사는 높게 감정을 했다라고 보네요. 거의 한 45만 원? 제 생각 비슷한가요? 예, 45만 원. 그리고 실제 이 도로 진입도로는 어떤 권리가 거의 통행하는 것 외에서 어떤 자산 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쓸데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700이면 제가 볼 때 50만 원 평당 50 또는 40 이렇게 본다면 168평에 50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 8천여만 원. 그죠? 예, 토지 가격이 한 8천만 원. 40으로 본다면 168이 아니죠.
예, 139로 봐야 됩니다. 그죠? 예, 도로를 뺀. 예, 그리고 이걸 한 40으로 본다면 한 5,600.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토지가 약간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제 건물은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외형상 신축인데 이 안에 시설이 다 돼 있는지 또는 시설이 다 돼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 안 하고 관리가 안 돼서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현장 확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여드린 게 현장에 가기 전에 외형상 또는 내부 사진으로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들 건가 아니면 마감이 잘 됐나 좋은 자재를 썼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한 1억 5천 정도 조금 막연한 추산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금액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 9,500이면 이걸 투자용으로 만약에 고려한다면 과연 쉽게 팔까에 대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뭐 세컨드 하우스를 갖겠다, 전원주택으로 하겠다 이러면 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런 그 투자의 개념이냐 아니면 실소유의 개념이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좀 달라져 보이지 않을까.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거리, 위치,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투자자는 잘 팔려서 수익이 나올까 오직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어쨌든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여기 밸류 맵으로서는 토지의 가격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현장을 지금 여기 제가 있는 수원이나 또는 서울에서 이 현장 가려면 뭐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을 가지도 않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히 편리한 거죠. 지금 경매에 나온 게 이쪽입니다. 아까 이 도로 그리고 이 물건들이 여러 개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서 나온 거였거든요. 요게 1번, 요게 아마 3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을 오래된 그 취락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펜션이나 또 새로운 지은 집들이 들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윗성에서 보는 사진이 매우 중요한데 또 여기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보려면 지도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접근성이 어떤지 자, 이런 것도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거리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춘천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갈 건지 이 철도를 이용한다면 아마 용문 정도에서 내려서 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위치는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2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뭐 접근한다든가 하여튼 이 지도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있죠. 이 물건의 로드뷰로 보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스카이뷰였고요. 어디 갔나요? 네. 자, 여기 스카이뷰였는데 로드뷰로 보겠습니다. 로드뷰는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 주변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쪽입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농촌 그리고 여기는 신축 건물 어쩌면 뭐 펜션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진입 도로는 넓지는 않다.
예, 차 두 대가 비교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쪽이고요. 여기에 경매가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길과 이 주택단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도로도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 집들을 파악할 수는 있고, 어쨌든 여기 사진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런 현수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볼까요? 양평인데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는 좀 강원도에 가까운 꽤 먼 거리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자동차로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으로 쓸만한 건물, 신축 건물이죠. 2018년에 지었으니까 신축 건물인데 지금 금액이 반값인데 투자로서는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다면 저는 좀 저렴한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인데 여기 이런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는 법원에 유치권에 대한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제가 바라는 그런 기록이 최근에 있었네요. 채권자 유치권 건립 배제 신청했다. 유치권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 문제는 이 기록을 우리가 낙찰받기 전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채권자인 아까 새마을금고였나요? 농협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낙찰받고 싶다. 이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 그 수를 나한테 보내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갈 테니까 보여줄 거냐? 유치권자는 뭘 주장했냐?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채권자를 통해서 얻어볼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유치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농협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찾아가시거나요. 예,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는 전화하고 설득을 시키면 이 유치권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양평의 여러 채의 전원주택, 신축의 전원주택을 같이 검토를 해봤고요. 신고된 유치권이 허위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건축물 대장을 보기로 했었는데 이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그냥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생활 뭐 숙박시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생활 숙박시설로 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중요한 이 시골 마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는 생활 숙박인데요. 3번. 또 어떤 물건을 보면 1번이 그랬었나? 그냥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유치권이 걸린 주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